오늘은 네 가지 신성한 비밀에서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숲에 새끼를 뺀 암사자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사자는 극심한 굶주림과 출산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은 어미양이 새끼들 몇 마리와 함께 나타났다. 굶주린 어미 사자는 그 양의 무리를 덮치려 했지만 그 순간 새끼 사자가 태어났고 어미 사자는 죽고 말았다. 어미 양은 새끼 사자를 자기 새끼인 양 보호했다. 새끼 사자는 새끼 양들 틈에서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자랐다.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어린 사자는 양 형제들을 따라하려 했었다.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있는 부드러운 어린 잎을 뜯어먹으려고 목을 뻗었고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산길을 걸으며 형제 자매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커가면서 어린 사자는 큰 슬픔에 빠졌다.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것을 원했고 무언가를 더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린 사자는 멀리서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 사자는 어미 양에게 달려가 물었다. 나도 언젠가 저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어요? 저건 사자야. 사자는 이 숲의 왕이잖니. 너는 그냥 양일 뿐이란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미 양은 체념한 듯 덧붙였다. 우리 같은 양들은 조심조심 착하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 인생이야. 허튼 꿈일랑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넌 아직 풀 뜯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니. 내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법부터 배우렴. 그리고 철 좀 들고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어쨌든 누구나 감정적으로 타협하며 살라는 충고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도 괜찮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믿게 되지 않았는가? 마음속 감정은 무시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듣고 그렇게 믿지 않았냐는 말이다. 어릴 적 그 모든 감정의 경험 중에서 부모 혹은 부모 역할을 한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감정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로부터 처음으로 사랑, 배려, 공감, 교감, 기쁨 같은 감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거부, 실망, 외로움 같은 감정도 처음으로 배운다. 이런 유아기의 감정이 우리의 습관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 느끼는 법,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법에 영향을 준다. 멋진 부모 밑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다. 유년기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든 아주 작은 거절이나 버려졌다는 느낌조차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상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받는 상처는 그 파장이 길고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부르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분노나 상처를 어리석은 것으로 혹은 현재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독립적이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착하는 자아 이미지 혹은 보기 좋은 허울을 잠시 벗어던지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우리 의식에 남긴 진정한 파장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적 경험을 현재 고통의 의식 상태에서 그대로 되풀이해왔다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진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살았던 인도의 성자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괴로운 의식의 습관적 상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려주고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함께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갔다. 한 명은 꽃을 팔고 다른 한 명은 생선을 팔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로 친구이기도 한 이 두 여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꽃 파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기로 했다. 그런데 생선 파는 여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생각하던 생선 파는 여인의 눈에 근처에 놓인 꽃바구니가 들어왔다. 여인은 씩 웃으며 꽃바구니를 멀리 치우고 그 자리에 냄새나는 생선 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운 상태이든 불편한 상태이든 우리가 겪어온 의식 상태는 우리의 자연적인 기질로 자리 잡게 된다. 습관적인 감정에 거듭 굴복할 때 뇌 속에서 흥미로운 과정이 시작된다. 신경심리학자 리켄스는 뇌를 두개골 안에 있는 두부같이 물렁한 조직이라고 했다. 이 조직은 뉴런이라 불리는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와 신경교라고 불리는 1조 개의 지지세포와 최소 100조 이상의 신경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생각과 감정은 이 신경세포들 사이를 전기가 통하듯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옮겨다닌다. 뇌는 본래 그 성질이 바다처럼 유연하므로 각각의 생각 혹은 감정은 뇌의 바다에 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도처럼 흘러다닌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거듭하면 마치 밀물과 썰물이 결국 해안선의 모양을 바꾸듯 신경세포의 연결이 견고해진다. 부모와 자연으로부터 어떤 뇌를 받았든 당신 뇌를 조각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습관적인 생각과 거듭되는 감정으로 말이다. 여기까지 4가지 신성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이야기 속의 아기 사자와 생선 파는 여인 모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으로 인식이 되나요? 당신에게 가장 익숙한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당신에게 인식되는 이 세상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입된 관념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기 사자가 양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습성과 관념을 주입받으며 자신도 양인 것으로 착각하듯이 당신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비추어 정의 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며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제약과 통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계 짓고 정의 내리며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관념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조건화되면 그것에 습관화된 의식 상태로 세상을 느끼고 나 자신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과 세상이 그저 형성된 관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시나요? 평생을 내가 나라고 알고 살았던 그 껍질이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이 습관적인 의식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한 발 떨어져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바라보세요. 영화 속의 배우를 바라보듯 나 자신을 관객 입장으로 객석에서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동일시하던 나 자신의 껍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껍질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